A는 대식가이고 운동은 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배는 안 나왔죠. 먹는 약도 따로 없습니다. B는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을 먹고 있죠. 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느 날 A와 B가 피검사를 했는데요. 신기하게 결과가 둘이 똑같이 나왔어요. 중성지방만 좀 올라가 있고 나머지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이죠. 자, 그렇다면 A와 B의 몸 상태는 같은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수치의 고지혈증을 갖고 있지만 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B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정답이 B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배, 복부 비만 때문입니다. 이 둘의 비교는 일반 고지혈증과 복부 비만이 있는 고지혈증의 비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의 생활습관과 체형을 고려했을 때 피검사 결과를 본다면 A가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고 피검사 결과에서의 문제점은 중성지방이 오른 것이니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중성지방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B의 생활습관과 체형 및 복용약물을 고려했을 때 피검사 결과를 본다면 B가 갖고 있는 문제는 복부 비만이고 피검사 결과에서의 문제점은 중성지방이 오른 것이니 복부 비만 때문에 중성지방이 상승했지만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은 잘 조절되고 있으니 B로서는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B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죠. 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을 아셔야 하는데요. 지난 17번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에 대해 만화로 쉽게 설명해드렸으니 보시고 온다면 오늘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의 대사 과정은 시장 경제로 비유될 수 있어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합쳐서 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지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지질이라는 재료가 공장의 역할을 하는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각각 예쁘게 포장해서 VLDL이라는 자동차에 태워 내보냅니다. VLDL은 길거리인 혈관으로 나가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각 조직들인 고객들에게 갖고 있는 중성지방을 파는 것이죠. 지방을 다 팔고 나면 차 안에는 콜레스테롤만 남겠죠. 이 자동차의 이름을 LDL이라고 해요. LDL은 다시 공장인 간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콜레스테롤 대사의 한 과정이에요. 자, 그럼 A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질이 순간적으로 체내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제품 생산이 너무 많이 된 거죠. 그로 인해 제품을 팔기 위해 나온 VLDL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A의 피검사는 중성지방 수치만 상승해 있었잖아요. 바로 이 VLDL 자동차에 담겨있는 중성지방의 양이 체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A의 몸 상태는 배가 안 나왔잖아요. 이것은 시장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성지방을 원하는 고객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온 수많은 VLDL들이 결국에는 갖고 있는 중성지방을 고객들에게 모두 팔게 돼요. 그리고 LDL 자동차가 되죠. 이 LDL들은 다시 공장으로 회수가 됩니다. B의 상황은 어떨까요? B는 배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을 뜻해요. 고객들은 이미 충분히 제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제품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제품을 팔러 나온 VLDL 차들이 팔지 못하고 계속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상태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객들이 더 이상 지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갖고 있던 지방들을 길에 버리기 시작해요. 이 지방들은 다시 간으로 회수가 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간 공장은 고객들이 버린 재료를 갖고 다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VLDL 자동차에 태워 또 내보내요. 이미 길거리에 수많은 VLDL 자동차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떠돌아다니는 VLDL 자동차 수가 엄청 많아지게 돼요. B의 피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VLDL이 혈중에 많기 때문입니다. B가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지방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혈중에 VLDL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영업이 안 되다 보니 VLDL이 깡패짓을 하기 시작해요. 바로 중성지방을 다 팔고 공장으로 되돌아가려는 LDL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에게 팔지 못한 지방을 LDL에게 사도록 강매하고 LDL이 갖고 있던 콜레스테롤 일부를 뺏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시장에 소문이 나면서 아무도 이 깡패 VLDL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강 공장에서조차 부르지 않게 되죠. 결국 깡패 VLDL은 길거리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혈관에 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깡패 VLDL로부터 중성지방을 강매당한 LDL은 그래도 꿋꿋하게 고객들을 찾아다니면서 중성지방을 판매해요. 결국 다 판매하게 되고 다시 콜레스테롤만 갖게 되죠. 그런데 깡패 VLDL에게 콜레스테롤을 뺏겼기 때문에 이전보다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들면서 크기가 더 작아진 LDL 자동차가 돼요. 이 작은 LDL 자동차에는 문제가 있어요. 길가에 있는 구덩이에 빠지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상당수의 작은 LDL 자동차들은 길가의 구덩이에 빠져 죽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혈관에 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깡패 VLDL은 의학용어로 VLDL 랩넌트라고 하고 크기가 작아진 LDL은 스몰덴스 LDL이라고 해요.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 데이터상 이 두 가지 VLDL 랩넌트와 스몰덴스 LDL이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B는 분명히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었는데 어떻게 혈관 질환이 또 생기게 된 걸까요?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혈액 검사에서 체크된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정상 크기의 LDL과 크기가 작아진 LDL의 전체 합을 나타낸 값이에요. 전체 값이 정상 범위일지라도 그 중에서 크기가 작은 스몰덴스 LDL의 비율이 높다면 위험성은 다시 높아지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데 배가 나와 있다면 시장이 침체됩니다. 고객들이 중성지방을 구매하지 않고 오히려 길거리에 버립니다. 다량의 중성지방이 간으로 회수되어 VLDL 자동차를 타고 다시 나옵니다. 여전히 고객들이 구매하지 않자 VLDL이 깡패짓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깡패 VLDL과 크기가 작아진 LDL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이 혈관에 병을 일으킵니다. 고지혈증 약을 아무리 잘 복용해도 복부 비만이 있는 한 시장의 침체기는 지속되어 결국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죠. 복부 비만으로 인한 시장의 침체기를 의학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아예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태를 바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고지혈증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